업무상 배임의 경우 피고인들의 X회사 전체 주주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입법론으로서 타당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법리를 해석에 의해 새롭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행법 하에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사무처리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무리 해석하더라도 도출될 수 없는 결론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치한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5년 3월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의 이사가 기존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해석과 대조되는 그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건인 현재 시점에서 회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왜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주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입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와있죠. 계속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 국한되며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해석은 다수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 대주주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결국은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판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회사의 이사가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 발행을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적정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에 본인의 지분이 염가에 희석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 주주에게는 불이익이 생긴 것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회사를 위해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이사들, 회사의 이사들이 이사의 인사권을 가진 특정한 대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최근이죠. 2025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도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시면 이 중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피고인들의 X회사 전체 주주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입법론으로서 타당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법리를 해석에 의해 새롭게 적용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피고인들한테 회사의 주주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입법론으로서는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해석에 의해서 그러한 법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행법 하에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사무처리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무리 해석하더라도 도출될 수 없는 결론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치한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왔기 때문에 한국 기업 환경에서는 일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언급드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도 결국은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낮은 합병 비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사가 삼성물산의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삼성물산의 일반 주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병 비율이 어느 정도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그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그리고 이중상장 논란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배터리주로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리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신설하고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배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만약에 LG화학의 이사들이 LG화학 일반 주주들에게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았다면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방향으로가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권리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데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입니다. 기존 법체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주,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전행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회사가 잘 되어야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많이 내지 돈 벌려고 투자하는 이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국가와 기업의 입장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대주주가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순환 출자골이라든지 자사주 등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놓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본시장이 위대한 이유는 돈이 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그룹사를 나눠서 상속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효율적으로 자본을 이용하기보다는 그저 그 규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낮은 자본 효율성으로 야기되었고 결국은 국내 기업은 그만큼 역동성의 측면에서 저해된 것이죠. 기업 운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재벌 3세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과연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낸다면 재벌 3세라도 주주들에 의해서 신임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런 경영자는 아무리 할아버지가 창립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본이 효율화되고 기업 운영도 정상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주보호가 강화될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제고되게 되겠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를 크게 촉진시킨 혁신적인 개념이거든요. 주식회사의 장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는 처음 투자한 주식 가액의 범위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반대로 회사가 성공했을 때 어떤가요? 이론상 무한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개념 덕분에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받아서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사회의 발전이 가속화된 것이거든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기업은 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이 아니라 신주 발행을 통해서 주주들 또는 제3자로부터 자본 조달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좋은 가격에 될 수 있다면 결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충분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듯이 법원에서는 현행법하에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은 것은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무산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한국 기업 환경은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뿐 아니라 자본의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 기업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AI 시대에서 지금 어떤가요? 한국 기업 중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회사가 잘 없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돈이 몰릴 수 있게 하려면 자본시장이 효율화돼야지 언제까지나 창업자가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걸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기업에는 역동성을 부여하고 국민들 역시 국내 기업에 투자해서 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소비가 촉진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외국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주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해서 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는 그런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